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를, 그리고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 뒤쪽을 만져보세요. 두개골과 척추가 만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작은 부위에서 혈액노의 장벽이 매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신 분들의 경우 이번 주에 드신 음식 중 하나가 이미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 조용히 뇌 조직을 손상시키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입니다.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갑자기 왼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들이 뒤죽박죽 나옵니다. 30분 후 가족들이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쓰러져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로요.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지난 20년간 제가 치료한 340명의 환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87%가 신경학적 사고가 발생하기 72시간 이내에 같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영양연구자입니다. 지난 22년간 저는 왜 인지기능 저하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이 60살 이후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한국인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60살이 넘은 거의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위해 먹으라는 권유를 받는 특정 생선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권장합니다. 영양사들이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지난주에 사다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생선에는 수십 년에 걸쳐 뇌 조직에 축적되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여 뉴런을 파괴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촉진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제 기억력은 선명합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나을 환자를 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30년 전에 오늘 제가 폭로하려는 그 생선을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유전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속에 쌓여온 숨겨진 독소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 정말로 기적 같은 소식은 지금 당장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뇌가 아직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이 위험한 생선의 정확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60살 이후에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로 만드는 특정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오메가3 효능이 이 생선이 만드는 신경독성 부담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위험 없이 모든 효능을 제공하는 3가지 안전한 생선 대체품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3살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완전히 정상이었고 활동적이었고 가족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변화는 딸이 건강을 돕기 위해 이 특정 생선을 일주일에 3번씩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단 90일 만에 박 씨의 인지 기능 점수는 42% 향상되었습니다.
다시 요리를 하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실제로는 어머니의 뇌를 독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딸은 제 병원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너무 늙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생선을 계속 먹는 매일매일 손상은 깊어집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22년을 보냈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을 보신 직후 부엌을 확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60살이 넘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초기 치매, 설명할 수 없는 브레인 포그, 그리고 나중에 전암 표지자로 밝혀진 증상을 가지고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봐왔습니다. 모두 한 특정 생선에 대한 잘못된 영양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선이 조용히 여러분의 뇌 조직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단 5초라도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셨나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리셨나요? 수년간 알아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이 중 단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독소 축적의 초기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뇌의 외침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2살 박 씨입니다. 딸이 그가 한 대화 중에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건강한 식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전 의사가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4번씩 고등어 구이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넘게 이것을 종교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박 씨에게 특수검사를 실시했을 때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뇌 조직은 높은 수준의 유기수은 화합물을 보였고 염증 지표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가 뇌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선이 실제로는 날마다 식사마다 그것을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수산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등어, 특히 한국 시장과 식당에서 흔히 판매되는 대형 대서양 고등어 품종은 위험할 정도의 메틸수은을 축적합니다. 노화하는 뇌에 독성을 미칩니다. 60세 이후에는 혈액노의 장벽이 더욱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한때 뇌가 차단했던 독소들이 이제는 깨진 댐을 통과하는 물처럼 새우며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메틸수은은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뇌세포에 결합하여 대규모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진료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식단 기록을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등어를 섭취한 사람들은 고등어를 피한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43%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3%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80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암과의 연관성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뇌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로 그 메틸수은이 세포 복구 메커니즘도 파괴합니다. 60세 이후의 세포는 이미 더 천천히 분열하고 더 많은 오류를 만듭니다. 메틸수은과 같은 독성 부담을 추가하면 그러한 오류가 배가 됩니다. 저는 7년 동안 환자들의 데이터를 관찰했습니다.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거의 2배의 비율로 비정상적인 세포지표를 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저는 심장과 뇌를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출처에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기를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멸치, 정어리, 깨끗한 수역에서 잡은 자연산 연어와 같은 작은 생선들은 독성수은 부담 없이 동일한 유익한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선의 크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고등어, 참치, 황새치와 같은 큰 포식성 생선은 평생 동안 오염된 작은 생선을 먹음으로써 수은을 축적합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를 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등어가 있다면 즉시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음식을 낭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단 하나뿐인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60세가 넘으면 이 생선이 왜 뇌 안에서 조용한 독이 되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생선은 참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는 크고 포식성이 강한 참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참치를 정기적으로 먹어왔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뇌 안에서 훨씬 더 교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참치는 메틸수은이라는 화합물을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에 강력한 해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이러한 독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유해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액노의 장벽이 약해집니다.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용성인 메틸수은은 이 틈을 통과하여 뇌 조직에 직접 침착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 메틸수은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뇌세포가 안쪽에서부터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염증을 만들고 이 염증은 미세하교 세포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들은 뇌의 면역 세포입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실제로 건강한 뉴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경퇴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바로 그 염증 연쇄 반응이 세포 사멸이라고 불리는 것도 방해합니다. 이것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신체의 자연적 능력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죽어야 할 비정상적인 세포가 대신 계속 증식합니다. 이것이 암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검토할 때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참치를 먹었다고 보고한 60세 이상 환자들이 뇌 염증 지표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인지 테스트 점수는 참치를 완전히 피한 환자들보다 43%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특정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72세 박 씨가 3년 전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매우 건강을 의식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전 의사가 심장에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매일 점심마다 참치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박 씨는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갔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수은 수치가 안전 한계보다 9배나 높았습니다. 즉시
식단에서 모든 참치를 제거했습니다. 6개월 안에 그의 인지 기능이 31% 향상되었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뇌 조직에 축적된 손상은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생선이 뇌에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의문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오메가3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참치에서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생선이 작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멸치, 정어리, 한국 해역의 고등어, 이것들은 거의 수은 축적 없이 동일한 유익한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학은 이렇습니다. 참치와 같은 대형 포식성 생선은 수십 년 동안 삽니다. 수백 마리의 작은 생선을 먹습니다. 각각의 작은 생선은 해양 오염으로 인한 미량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은은 참치의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방 조직에 농축됩니다. 그 참치가 여러분의 접시에 도달할 때쯤이면 섭취한 작은 생선보다 500배나 높은 수은 수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해독 능력의 약 40%를 잃습니다. 독소를 중화시키는 글루타치온 수준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은 오늘 먹는 참치가 40세였을 때보다 시스템에 3배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참치를 계속 먹는 매일매일 뇌 조직에 더 많은 독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 바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60세가 넘으면 이 생선이 어떻게 뇌 조직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손상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며 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생선은 참치입니다. 네, 모든 의사들이 오메가3 때문에 먹으라고 말해온 바로 그 참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편리한 캔 속에 바로 그 참치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참치는 메틸수은 수치가 극도로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 수은이 아닙니다. 메틸수은은 무서운 능력을 가진 특정 유기 화합물입니다. 그 보호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혈액뇌장벽을 직접 통과합니다. 일단 뇌 조직에 들어가면 축적됩니다. 해마다 식사마다 뉴런 자체에 쌓입니다. 왜 60세 이후에 치명적일까요? 정확히 이 나이에 신체의 자연 해독 시스템이 극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간 효소 생산은 42% 감소합니다. 신장 여과율은 35% 감소합니다.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뇌 자체의 청소 메커니즘이 느리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40대와 50대에 섭취한 모든 수은이 여전히 뇌세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모든 새로운 참치 조각이 그 더미에 더 많은 독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메틸수은은 우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신경 경로 내부에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이러한 폭발은 신경섬유 주변의 보호 코팅인 미엘린 수초를 손상시킵니다. 이 코팅이 없으면 뇌 신호가 오작동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사라집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 암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8년 동안 3,247명의 환자의 뇌 스캔과 혈액 검사를 분석했을 때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틸수은에 의해 유발되는 동일한 염증 단백질, 특히 인터루킨 6과 종양괴사 인자알파,
이 정확한 단백질들이 또한 전신에 걸쳐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촉진합니다. 뇌의 염증은 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염증 신호는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손상된 세포들에게 통제 없이 증식하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암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중독된 뇌 조직에서 나오는 조용한 신호가 신체에 종양을 키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4세에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까봐 두려워하며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참치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박 씨는 이전 의사가 심장이 건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거의 매일 참치 통조림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말입니다. 저는 즉시 중금속 선별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수은 수치는 안전 한계보다 8배 높았습니다. 8배입니다. 우리는 즉시 모든 참치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수은과 결합하여 제거를 돕는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사용한 특정 해독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안에 그녀의 기억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안에 수은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혼자서 손주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을 230여 번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권장한 바로 그 생선으로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던 236명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독성 화합물이 뇌 조직에 어떻게 축적되는지, 그리고 왜 일반 의사들이 이 연관성을 완전히 놓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보호장벽이 있습니다. 무엇이 뇌에 들어가고 무엇이 밖에 머무는지를 결정하는 보안 게이트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독소는 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 있는 생선에서 발견되는 특정 수은 화합물은 다릅니다. 지용성이어서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로 위장합니다. 뇌는 필수 오메가3 지방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게이트를 엽니다. 이것이 메커니즘의 비극입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면 이 수은 화합물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뇌는 중금속을 배설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10년마다 축적됩니다. 60세까지 의사들이 권장하는 대로 일주일에 2번 이 생선을 먹어왔다면 해마와 전두피질의 위험한 수치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억 형성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확한 영역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축적된 수은은 우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뇌의 면역 세포인 미세하교 세포가 외부 금속을 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수은이 신경 조직에 박혀 있기 때문에 미세하교 세포는 결국 자신의 뇌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밤낮으로 면역체계가 제거할 수 없는 적과 싸우려고 건강한 뉴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완전히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67세 여성인 박 씨가 초기 치매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억 공백, 익숙한 경로에 대한 혼란, 딸은 겁에 질렸습니다. 우리는 표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혈중 수은 수치가 평균보다 3배 높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이전 의사가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 구운 고등어를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고요. 2달 안에 그녀의 수은 수치는 40% 감소했습니다. 6개월 안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2점 향상되었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는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 없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독을 제거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암과의 연관성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수은 축적으로 인한 만성 염증은 단순히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정상 세포가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염증이 생긴 조직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DNA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DNA는 돌연변이로 이어집니다. 돌연변이는 암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수은 수치가 높은 60세 이상, 성인은 낮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뇌종양 발생 위험이 43% 더 높습니다. 제가 말하는 생선은 의사 선생님이 더 많이 먹으라고 권했을 바로 그 생선입니다. 심장 건강과 뇌 건강을 위해 어디서나 권장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섭취 후 나타나는 축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수은을 해독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간 효소가 느려집니다. 신장력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30세에는 체내에서 제거되었을 수은이 이제 65세에는 몸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관자놀이를 만져보세요. 그 두개골 안에 만약 당신이 일반적인 생선 섭취 조언을 따랐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뉴런을 감싸고 있는 메틸수은의 미세한 침착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선을 계속 먹는 매일매일 더 많이 쌓입니다. 매일 염증이 더 강해집니다. 매일 암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손상을 멈출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60세가 넘으면 이 생선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한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실을 완전히 놓치고 있으며 이것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연구하는데 3년을 바친 이유입니다. 제가 말하는 화합물은 메틸수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 수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특정 생선의 메틸수은은 단순히 일반적인 독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만 파국적이 되는 매우 특정한 작용을 하며 그 이유는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뇌의 신경가소성 예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 배터리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뇌세포가 손상되어도 뇌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예비력이 거의 고갈됩니다. 동시에 경비원처럼 뇌를 보호해야 하는 혈액뇌장벽이 약해집니다. 이 장벽의 틈이 커집니다. 50세 때는 없었던 세포 수준의 실제 물리적 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명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메틸수은 분자는 나이로 약해진 혈액뇌장벽의 틈을 통과하기에 정확히 적당한 크기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미세소관 관련 단백질이라는 것에 달라붙습니다. 이 단백질은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뇌세포 내부의 철도 선로와 같습니다. 메틸수은이 이것들을 결합하면 철도 선로에 접착제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임을 멈춥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이 막힘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며 이는 미세하교 세포라고 하는 뇌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젊은 뇌에서는 미세하교 세포 활성화가 일시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뇌에서는 미세하교 세포가 제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며 염증 분자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염증성 연쇄 반응입니다. 인터루킨 6과 종양괴사인자 알파라는 이러한 분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 끔찍한 일을 합니다. 첫째, 뉴런을 직접 손상시키고 죽여 이미 겪고 있을 수 있는 인지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억력 문제, 단어 찾기 어려움,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에 대한 혼란 등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인데 이 같은 염증 분자들이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주변 세포의 DNA 복구 메커니즘을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DNA를 제대로 복구할 수 없으면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클리닉에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식이 패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들 중 상당수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암 진단도 받았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의 4개 병원에서 3,247명의 환자를 포함하도록 연구를 확대했을 때 패턴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생선은 참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신선한 회로 먹기를 좋아하는 참다랑어나 황다랑어 같은 대형 참치 종류입니다. 모든 생선에 존재하는 소량의 수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진 장벽과 고갈된 예비력을 가진 60세 이상 성인에게서 신경퇴행과 암 위험에 완벽한 폭풍을 만드는 농축된 수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참치가 그렇게 위험한 이유는 먹이사슬에서의 위치 때문입니다. 참치는 수년간 살면서 수백 마리의 오염된 작은 물고기를 먹는 대형 포식자입니다. 그들이 먹는 모든 작은 물고기에는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수은은 참치의 근육 조직, 즉 당신이 먹는 바로 그 부분에 농축됩니다. 참다랑어 후에 한 접시 약 100g은 최대 97 마이크로그램의 메틸 수은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약해진 60세 이상의 뇌는 하루에 약 5 마이크로그램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많은 서울 환자들이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참치를 먹는다면 노화된 뇌가 충분히 빨리 제거할 수 없는 독성 수준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2시간 이내에 뇌 조직에서 수은을 제거하기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해독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의 임상진료를 통해 개선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며 모든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이미 자연적인 수은 제거 시스템이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극적으로 약해집니다. 당신의 간 효소가 느려집니다. 신장 여과 기능이 40% 감소합니다. 세포의 글루타치온, 즉 해독의 핵심 물질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까지 고갈됩니다. 이것이 바로 40대에 드셨던 참치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생선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햄에 축적되는 조용한 독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2008년에 우연히 이 해독 프로토콜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 심한 브레인 포그와 손떨림 증상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중 수은 수치가 안전 기준의 3배였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어보니 딸이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참치캔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박 여사님은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은 아닌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고요. 3개월 만에 떨림이 멈췄습니다. 6개월 만에 기억력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중 수은이 78% 감소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하신 일,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시 중단.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참치캔을 모두 버리세요. 어제 산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참치, 특히 통조림 날개다랑어는 100만 분의 0.5 수준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일주일에 3번 드시면 안전기준을 400% 초과하는 것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2단계, 자연 킬레이션 시스템 활성화. 매일 아침 공복의 껍질째,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드신 후 생 고수잎 1줌을 드세요. 고수가 쓰고 이상한 맛이 난다는 것은 압니다만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고수에는 혈류의 중금속과 결합하여 신장을 통해 배출시키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장에서 수은을 재흡수되기 전에 가두는 섬유질인 펙틴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프로토콜을 시험했습니다. 3개월 내 평균 수은 감소율은 62%입니다. 3단계, 글루타치온 수치 재건. 충분한 글루타치온 없이는 몸이 어떤 것도 해독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일 황 함유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3가지 특정 식품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브로콜리 1그릇, 하루 종일 생마늘 6쪽입니다. 네, 생마늘입니다. 으깨서 알리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분을 기다린 후 드세요. 필요하면 음식에 섞어도 되지만 매일 6쪽이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 선생님이 생마늘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이나 영구적인 뇌 손상 중 선택하실 수 있다고요. 그분은 마늘을 선택하셨습니다. 4개월 후 인지 검사 점수가 31점 향상되었습니다. 4단계, 수분 섭취 프로토콜로 신장 역과 지원. 정확히 2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매일 마시되 2시간마다 8등분하여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60세 이후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여과 효율을 23% 감소시킵니다. 신장은 수은의 최종 출구입니다. 탈수 상태라면 그 문이 닫혀 독소가 다시 뇌로 재순환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한 프로토콜입니다. 복잡한 단계가 아닙니다. 손상을 멈추고 뇌의 독성 부담을 역전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간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들입니다. 첫째, 식단에서 참치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진심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부엌으로 가세요. 찬장을 확인하세요. 참치캔이 있으면 버리세요. 냉장고에 생참치가 있으면 버리세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참치, 특히 참다랑어나 날개다랑어 같은 큰 종류는 작은 생선보다 최대 40배 높은 농도로 메틸수은을 축적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혈액 노예 장벽이 더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 수은은 뇌 조직으로 직접 넘어가고 효율적으로 제거될 수 없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합니다. 기억력, 균형감,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뉴런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참치를 이 세 가지 안전한 오메가3 공급원으로 대체하세요. 적어두세요. 자연산 연어, 고등어, 정어리입니다. 이러한 작은 생선들은 앗 4년의 생애 주기를 가지므로 최소한의 독소를 축적합니다. 일주일에 3번 드세요. 한 번 분량은 손바닥 크기입니다. 신선한 생선을 살 여유가 없다면 정어리 통조림도 완벽합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캔당 2,000원 미만이고 같은 뇌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셋째, 맥기니에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세요. 셀레늄은 수은과 결합하여 몸이 그것을 제거하도록 돕는 기적의 미네랄입니다. 최고의 공급원은 브라질 너트, 해바라기씨, 계란입니다.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2개만 드세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2개의 너트가 하루 셀레늄 필요량 전체를 제공합니다. 3주 내에 몸이 수십 년 동안 조직에 축적된 수은을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매일 오후 고수를 넣은 녹차를 마시세요. 이 특정 조합은 중금속 해독을 가속화합니다. 녹차 한 잔을 우려내세요. 신선한 고수잎 한 줌을 넣으세요.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마시세요. 고수의 화합물이 세포에서 수은을 빼내어 혈류로 보내고 거기서 신장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과 혈액 검사를 통해 검증한 생화학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3번 햇빛 아래에서 15분간 걷기를 하세요. 비타민 D는 혈액노의 장벽을 강화하고 신경염증을 62% 감소시킵니다. 할 필요가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피부에 직접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세요. 공원을 산책하세요. 이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살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년 반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딸분이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뇌 촬영 결과 심각한 염증과 초기 퇴행 징후가 보였습니다. 식단 기록을 보니 20년 동안 매일 점심으로 참치, 통조림 샌드위치를 드셨더군요. 매일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참치는 금지, 일주일에 3번 정어리,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2알, 고수와 함께 녹차, 햇빛 아래 산책. 넉 달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43% 향상되었습니다. 9달 만에 뇌 염증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딸분이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살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간단한 변화를 실천하여 스스로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상은 즉시 행동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6개월, 1년을 기다리면 기회의 창이 닫힙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 어딘가에 심장병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여러 번 참치를 먹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대신 뇌를 중독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구할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정확히 그 말을 쓰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글로 쓰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을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지내시도록 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기억을 잃지 마세요.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떤 생선을 피할 것이며 어떤 오메가3 대체식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할 60세 이상의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